효잉입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신뢰하시나요? 2019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2%로 세계 효잉입니다. 안녕하세요. 효잉입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을 신뢰하시나요? 2019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2%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 언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질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짜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저는 크게 4단계로 분류해봤습니다. 악마의 편집은 가장 손쉽게 가짜뉴스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있었죠. 저도 시장을 많이 봐가지고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표현한 대파 가격과 실제 대파 가격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수많은 언론들과 여론은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대규모 집회까지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이제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 맡으면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거야. 대형마트. 대파는 뭐 875원이면 그래도 2,550원이면 한참 비쌀 때는 여기 3,000원. 네.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주변 장관들이 원래 대파 가격을 이미 설명했고 그럼에도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면 875원이라는 금액이 대파의 평균 가격보다 훨씬 저렴해서 할인율이 좋다라는 의미로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앞뒤를 다 잘라놓으니 아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1월 7일 MBC는 오세훈 시장이 편파적이고 극우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요. 1월 6일 관저 앞에서 벌어진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 모두 문제가 있었는데 왜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탄핵 찬성 집회만 불법이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악마의 편집이 들어갔습니다. MBC가 보도한 장면과 인터뷰 전체 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신자유연대 측에서도 이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하여튼 그 피해 법익의 경중을 따져서 그 경중에 맞추어서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제 불법 점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둘 다 물러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에도 위법해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어떤 경우에서도 불법은 안 된다고 발언했지만 MBC는 이 발언만 쏙 빼놓고 마치 오세훈 시장이 공정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MBC는 양쪽이 똑같이 경찰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했다고 보도했지만 경찰 폭행은 총 4건 중에 3건이 민주노총에 의해 벌어졌고 도로 점거 또한 민주노총만 전 차선을 불법 점거했죠. 이렇게 악마의 편집이 들어간 사례들은 이 외에도 많은데요. 심지어 저도 당했습니다. JTBC는 제가 만든 이태원 참사 영상을 콕 집어서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자 저 같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잠잠했던 가짜뉴스와 음모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었다면 같은 국민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이 발언이 문제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 질문을 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중 북한 간첩이 없었나요? 아니요, 무려 4명의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으로 드러났죠. 그들은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았나요? 네, 이건 뭐 100번도 넘게 지령을 주고받았고요. 심지어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문까지 썼습니다. 그 지령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내용도 있었을까요? 네,
북한은 이태원 참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지령을 내렸고 간첩들은 지령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중 민주노총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50대 금속노조원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두 확인된 팩트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렇다면 이런 의문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요? 물론 JTBC가 저보고 음모론자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들의 자유예요. 하지만 JTBC가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 대형 언론사라면 적어도 이게 왜 가짜뉴스인지 근거를 제시해야죠. 이런 게 바로 악마의 편집이에요. 앞뒤를 다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뜻을 왜곡하는 거죠. 2단계는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할 때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요. 출처도 불분명한 익명의 제보나 떠도는 소문을 마치 진짜 뉴스처럼 내보내는 거예요. 작년 12월 김어준 씨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제가 정말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갑자기 한동훈 사살설을 꺼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아니 이렇게 확인도 안 된 소설 같은 이야기를 국회에서 한다고요? 더욱 황당한 건 이 제보의 출처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거죠. 뭐 아님 말고 하면 그만인가요? 김어준의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오고 바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당했어요. 그 뒤로도 가짜뉴스들은 계속됐는데요. 1월 초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몰래 빠져나가 도주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도주서를 내보내지 않나 특수부대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하려 했다는 얘기도 돌았죠. 근거는 그냥 문자 한 통. 이게 다예요. 심지어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해보니 정작 본인은 그런 문자 보낸 적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도 언론들은 이런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이재명 대표는 보란듯이 방탄조끼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근거 없는 무슨 설들은 나라가 혼란할 때마다 반복되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아그라, 청와대 구판, 세월호 성형수술설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검증도 없이 기사로 쏟아졌고요.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이 70대 무속인에게 장관 인사를 논의했다 라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이에 대통령이 무속이 심취했다며 언론들은 일제히 공격을 쏟아냈죠. 자,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가짜뉴스로 판결 내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잘못된 가짜뉴스를 보냈다는 사과는 일절 없이 바로 잡습니다. 이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겁니다. 따위에 성의 없는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8년이 지난 지금 정정보도를 내봤자 이런 몇 줄 안 되는 글에 과연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요? 제일 심한 건 3단계,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예 일어나지 않은 일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꾸며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다는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특전사령관이 이런 폭로를 하기 전 누군가에게 협박당했다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기랬던 건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특전사령관은 민주당 의원을 찾아갔죠.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여기서 분명 요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데 여기서 듣고 있던 박선원 의원이 갑자기 거듭니다. 의원들을 빼내라. 이 말 분명히 들리죠?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옆에 있는 김병주 의원 또한 국회의원들을요? 라고 둔갑시키죠. 분명 요원이라고 말했는데 요원이 의원으로 바뀐 거예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말은 안 했습니까?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전화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또한 도끼로 문을 부수라는 지시도 가짜뉴스였죠.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조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제대로 보도는커녕 외면하고 오히려 그 장면을 탄핵 찬성 집회처럼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 MBC는 군이 계엄 준비를 위해 시신 가방 3,000개를 구입했다며 보도했지만 사실은 2022년부터 계획된 전시 대비 비축 물자였고 계엄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심지어 종이관 1,000개 준비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뉴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기도 하지만 여기에 댓글 부대까지 개입되어 여론 조작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사실상 진실이 되는데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아시나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사건이었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 횟수가 무려 1억 차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댓글들을 조작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면 사람들은 아, 이게 다수의 생각이구나 하고 쉽게 휩쓸리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댓글 부대 우마오당을 운영하고 있고 우마오당의 규모는 최대 4천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하죠. 중국의 댓글 부대가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들은 중국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여론에도 개입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사회들의 갈등이 이들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中国のインターネット規制、その末端を担うのは役人だけではない。広東省に住むこちらの大学生、アルバイトでネットにやらせの書き込みをしている。要是能空闲出2-3个小时的话，其实200-300个帖是没有问题的。最高的话，一天是可以拿到100的。報酬は1回1元の半分の5毛。わずかな金で情報操作を請け負う彼らは五毛党と呼ばれている。 이 중국인 대학생은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댓글 부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들은 왜 이렇게 여론전에 집착할까요? 여론전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총보다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전쟁을 선포한 언론사가 크게 두 곳이 있죠. 바로 JTBC와 MBC. MBC는 어떨까요? 최근 MBC 내부에 붙어있는 피켓을 보면 이게 과연 공영 언론사가 맞나 의심이 드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편향되었을까 찾아보니 MBC의 간부 148명 중 무려 132명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원이라고 하네요. 7년 전 우린 이미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잃은 가슴 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고 간 가짜뉴스들은 이제 와서 아니었다네요 라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만 할 뿐입니다. 지금도 무수히 쏟아지고 있는 가짜뉴스들로 우린 또 대통령을 잃을 수 있고 이번엔 대통령뿐 아니라 나라 전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